그때 그 공간에 있다가 공간에서 이제 그 공간 사옥을 담당을 운 좋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다른 프로젝트를 센터 사업 이런 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막 그 공간에 대학로 프로젝트들이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대학로 프로젝트들 쭉 있죠. 그 대학로 쭉 있는 프로젝트들. 그것이 터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이게 뭔가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공간 사옥을 했는데 그걸 하는 것은 그걸 뭔가 이렇게 다시 리바이브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밖에서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밖에서 유혹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우디 부민이 뭐니 하면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거를 맛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공간을 탈출을 했어요. 좀 우리 김수근 교수님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나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몇 명 같이 나왔어 그때. 저 승효상하고 신승배라는 친구하고 셋이서 이렇게 나와서 다른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또 거기에도 이제 외국에서 그 건축가가 이렇게 온다고 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간 거지 사실은. 갔는데 1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좀 허송세월을 했어요. 허송세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허송세월 한다는 건 좀 상당히 아깝잖아요. 공간에 있을 때는 거의 메일을 그 회사에서 잤거든요.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녁 10시 정도 되면은 자기가 얼른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내가 집을 갈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머물 것인지 안 그러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11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김수근 선생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11시가 넘어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버스 놓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택시 타고 가야 되고 굉장히 이제 허둥지둥 하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포기해요. 집에 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회사에서 머물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했었지. 그거를 이제 뭐 한 3, 4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옮겨가지고 저쪽 회사에서 일을 보니까 일이 굉장히 좀 이렇게 루즈하고 일도 별로 이렇게 시통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허송세월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얼른 빨리 내가 컴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효상이랑 둘이도 고민을 많이 했지. 승효상 그때 당시 같이 갔었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공간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나도 이제 굉장히 황당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정림 이야기를 해요. 정림 하면서 몰랐어요 사실. 나는 그 무슨 회사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 무슨데 정림이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좀 잘 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가 가면 아마 괜찮을 거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걸 한 거지.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공간 출신들이 몇 명이 와 있어요 거기 이미. 그래서 좀 낯설지 않게 있었지만 좀 거기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 뭐 이런 거를 한다고는 해도 워낙 그 공간 분위기가 참신하고 새로운 거에 접해 있던 그런 데서 있다가 가니까 그래도 구닥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간에서는 I자를 썼는데 정림에 가니까 T자를 써요.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부터 좀 설쳤지. 그래서 이거 뭡니까? 무슨 T자 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바꾸자고 그거 바꾸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하는데 내가 가자마자 좀 난리 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랬지만 거기도 상당히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공간인 경우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담당자하고 아무리 쫄병이라도 담당하고 있으면 담당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운이 좋았던 게 공간 사옥을 하는데 공간 사옥 그냥 담당자예요. 위에 물론 이제 그 실장도 있고 있었지만 담당하고 뭐 그 옆에서 이렇게 사이드야 거의 사이드고 이거 디자인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까지 해와라 그러면은 가서 보여주고 다음날 아침에 그거 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집을 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면 집이 지어지질 않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김수근 선생님하고 그래서 대화를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집을 졌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끝내고 여기 갔는데 여기는 가보니까는 좀 누구라 뭐라 해야 돼? 시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계에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뭘 이렇게 하려면은 더군다나 내가 뭐 과장 그레이드로 들어갔으니까 뭐 왜 과장 왜 차장 뭐 차장이면 뭐 되게 이제 실장급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사 상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분까지 또 이렇게 그레이드가 또 있으니까 그 그레이드를 넘는 데는 게 사실 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큰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걸 다 통과시켜야 건축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엄청 길어요. 그런 과정인데 뭐 농담 삼아도 그 얘기했죠. 여기 건축주 보려면 한참 이 단계 다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과정이 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보다도 이 안이 얼마나 탄탄하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분들이 전부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안은 건축주한테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안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달랐죠. 예. 되게 이제 그 실장이 디자인을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장하고 디자이너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디자이너 자체가 실장이면 실장이 이제 이렇게 다 해서 쭉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돼서 되게 그 팀 위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게 그분들이 되게 내가 갔을 때 내가 과장 때 들어갔을 때 한두 살 많았었어요. 한두 살 많더라고요 보니까. 최태용 씨도 나보다는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정도였는데 그 정림에서는 그레이드가 꽤 높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좀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몰라 하더라고 이 회사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이렇게 일을 좀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는데 설계한 게 그 프로젝트 아는지 몰라도 창원에 그 새마을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창원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거가 사실에서 했었는데 사부 뭐 사실인지 사부인지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그거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무슨 타자야? 그거를 처리하는 그 타자로 나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밤새가지고 그 안을 딱 해서 가져가서 보여줬더니 통과가 됐어. 건축주하고 이렇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설계하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참견을 안 했지. 그 팀에서 했으니까. 그러고 나는 나와서 뭐 이것저것 했어요. 좀 그때 좀 급한 일들이 이렇게 좀 각 부서에 안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애들 그 신입사원이나 뭐 이런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 하고 그랬었고 그러면서 최태용 그 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글쎄 나도 모르겠네. 차장으로 들어간 건지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이렇게 들어가서 최태용 갔더니 그 최태용 씨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출입은행 같은 거, 그 대형 프로젝트들을 그 양반이 하면서 굉장히 꽤 그렇게 성과 있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밑에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뭐를 그때 했었냐면 이화여대 과학관을 내가 담당을 해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평 씨하고 잘 그거 처음부터 좀 이렇게 됐지. 좀 부딪혔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려면 꼭 이렇게 이제 자꾸 뭐 얘기가 되니까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바탕 했어요. 사실은 한바탕 하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 하고 그러고 나서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자기 손 안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하래요. 자기 손 대니까 안 되겠대 이건 보니까. 그리고 뭐 내가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다른 건데 그걸 자꾸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겠다고. 그래서 둘이서 그 프로젝트를 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같은 파트에 있으면서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힘들 수도 있지. 최태용 씨 앞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랬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그때 김자호 씨가 왔어요. 새로 김자호 씨가 와서 김자호 씨가 오다 보니까 이거 뭐 아무래도 새로 부서를 그러면 방철리냐고 이렇게 해서 한 파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파트가 새로 이제 생긴 거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일을 좀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진행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없고 그러고 나서 있다가 바로 뭐가 생겼냐면 한국은행 팀이 생겼어요. 81년도에. 그러니까 81년도, 80년도, 79년도에 들어와서 80년도까지는 그 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저것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81년도에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가 생긴 게 이제 한국은행 프로젝트에 그것을 그 전에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했는데 일양에 원종수 지순이 있었고 정림에 김정철 김정식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두 팀이 했는데 1등을 일양이 했고 2등을 정림이 했대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양이 그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가 된 게 81년도에 보니까 일양은 해산이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가. 근데 정림은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고 그러니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내린 게 2등 한 정림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으니 은행이라고 하면 좌우지간 정림건축이었어 그때. 그러니 이 정림을 빼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2등인 정림하고 일양인 지순 원종수 교수가 와서 같이 팀을 만들어 해라. 그래서 팀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2층을 싹 비웠어. 정림건축 한 층을 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관,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김자호, 홍성린, 그 다음에 지금 저 간삼에 사장했던 누구야? 거기 사장했던 친구 있는데, 김자호 선생님 말고 나보다 아래지. 그 있어요. 그 팀하고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쪽 팀에서는 이제 임창복 교수가 왔고 교수들이 몇 명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이 앉아서 이제 설계를 했지. 그래서 같이 뭐 저 외국 여행도 갔다 오랬지. 임창복, 이성관 나 셋이서 같이 미국에 가서 그 한국은행 견학도 하고 한국은행 때문에 이제 그 국책은행들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디자인에 나하고 이성관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자호 씨는 거의 운영 쪽이고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헤드는 역시 그 원종수 지순이었는데 그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참 난감하지. 근데 일은 사실은 이제 실무자 선에서 많이 해가지고 안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뭐 오늘 뭐 회의니까 좀 준비 다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준비해서 쭉 설명하고 나면 그게 그냥 평면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담당이 하는 거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획 설계부터 새로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했고
외국에서 자문위원들도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강한 이게 있는데 뒤에다가 이 신관을 세울 때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 지난주에 이성만 선생님 뵐 때도 인면은 자기가 있고 본인이 하셨고 평면은 방철 선생님이 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얼추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꼭 맞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섞여.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저쪽에서 또 얀나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인면은 내가 했고 누가 이거 했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조금 그래요. 이제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는 솔직히 솔직히 그렇고 조금 섞였어요. 그게 하다 보면은 두 분이 설계 그 디자인의 설계 핵심 담당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글쎄 그 서포트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도 사실은 그렇고 되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되게 최신의 정보가 필요해요. 최신의 정보가. 그러니까 보통 나도 그러지만 옛날에 있던 데이터 안 믿어요. 왜냐하면 벌써 구닥다리다. 최신의 것을 내가 얻어서 하는 그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 은행에 대해서 정림해서 아는 뭐 물론 굉장히 엄청나게 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누가 찾아다가 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는 늘 현재 은행 세계 은행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크게 사실 도움은 안 돼요. 이게 지금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은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주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건축주가 이렇게 믿는 거지 실제는 새로 다 해야 돼. 새로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갔잖아요. 가서 거기 금고가 어떻게 생겼나 막 그래서 신발도 신고 들어가서 금도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보안 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 특히 은행 같은 거 이게 도둑질에 관계되는 거는 이 최신 정보가 아니면 소용 없잖아요. 하나 발명해 놓으면 그다음 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그게 연속이기 때문에 그거 옛날 거 갖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신 정보 가지고 했었어요. 늘 그랬어요. 늘 보면은 거기서 이제 늘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는 방송국도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했고, 이제 스포츠 센터도 했고, 할 때마다 외국 나가서 구경하고 최신에 지금 돼 있는 거, 그 딱 보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보다 더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 옛날 정보 다 소용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데 정림이 약간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그 건축주들하고도 이야기를 계약할 때 아예 그렇게 해버려요. 그거는 최신 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해주겠다 하면 자기가 그 스포츠 시티를 설계했거든. 마포에 있는 거. 그거 설계할 때도 건축주가 일본하고 다 연락해가지고 일본에 쭉 해서 최고 금방 최신된 거 그만 몇 개 딱딱딱 골라가지고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도 오고 그래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야말로 80년대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뭐 한두 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게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손을 대서 만진 거라. 근데 그거 아까 책에 보니까 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만큼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80년대 그 일을 좀 하고 91년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준공들이 전부 90년대 넘어서 했어요.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챙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애비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데도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신라대학교를
풀세트로 다 했죠. 풀세트 다 했고, 그 경찰학교 했었고, 충주에 있는 그런 거 했었고, 이 부산 문화방송 사업 했어요. 근데 그거 나는 뭐 내가 했지만 그냥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했고, 대전에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있고, 나는 김정식 부회장님하고 많이 했어요, 일을. 예, 프로젝트들이 다 거의가 그렇게 됐어요. 거의 김정철 회장님하고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게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형제분들이 팀을 나누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식 회장님하고 많이 친했지. 그래서 덕분에 막 그 싸우다 그랬어요. 막 싸우다 그랬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같이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부산도 그 출장도 많이 다니고 같이 다르고 조금 새로운 거를 더 찾으려고 그러시는 분이 좀 김정식 회장님이시고, 모르겠어요. 김정철 회장님은 뭐라 그럴까, 조금 공건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고, 김정식 회장님은 그걸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파워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늘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스케치도 하세요. 예, 스케치도 해서 이야기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면서 김정식 회장님하고 하면서 내가 혼자 했다고 내가 그냥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김정식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화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에는 오히려 혼자 했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혼자 내가 막 해가지고 했는데, 김정식 회장님이 아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적극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많이 오히려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찬스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다른 게 뭐였냐면, 내가 잘난 척 한다기보다도 내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되게 프로젝트가 전부 회장님, 부회장님 이름만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막 나와서 프로젝트를 막 하고 일하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나한테. 플러스니 건축문화니 이런 기자들이 많이 오고 늘 옆에 따라 붙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이게 이제 냄새 맡는 거지, 무슨 프로젝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래가지고 그 채가는 일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발표를 이거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런 얘기야. 왜 회사 이름으로 기자들이 오려냐 막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이름을 넣는 걸 얘기했어요, 회의 때. 왜 회장님하고 부회장 이름만 나오냐 도대체. 우리 젊은 사람도 크고 그래야 되니까는 좀 같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걸 고민을 하시고 그러시고 두 분이,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아마 아까 그 일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 프로젝트는 김정철하고 담당, 요거는 김정식하고 담당, 요거는 김창이라고 담당, 요건 권동하고 담당 해서 4명을 일단 앞에다 쓰고 그 뒤에 담당자를 쓰자.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권동 성무가 했건 안 했건 그건 관계없이 다 오니까 담당 임원이면 일단 앞에 이름 넣는 걸로 해가지고 4분 이름이 앞에 들어가고 뒤에 거의 실장들급 이미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그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어느 때인가 80년대 중반 어느 정도 가면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4.3 멤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80년대에 되게 잡지에 늘 오르내리는 친구들이 한 10명 되는 거예요. 한 10명 안팎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서로 모르는데 이름 들으면 아는 거예요. 글 쓰고 막 작품 실리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자, 요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 시작해서 만난 게 90년대 초고, 그 전에도 뭐 전화 통화는 하고, 뭐, 난 누구누군데, 라고서 뭐,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독립 가능성을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에 있으면서 과연 자기가 건축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제 나게 되고, 그래도 뭐 할 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때 큰 회사에 있었어요. 되게 큰 회사에 전부. 큰 회사에 있었으니까는 그거를 뚫고 나와야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진짜 이게 뭐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이제 각자 전부 생기기 시작했지. 그때 싹 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90년대 초에 그런 이제 뭐 기회를 만들게 된 거고 그렇게 했었죠. 큰 조직이죠. 5, 6, 7, 80명 되면 굉장히 큰 조직이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큰 조직이었었고, 되게 큰 조직이 좀 이제 안 좋은 경향이라는 거는 되게 큰 프로젝트들을 따는 방법이 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신사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큰 조직을 굉장히 좀 폄훼해서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선배 건축가들이 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았는데, 뭐 정님이 100% 깔끔하다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림건축이 이면 이렇게 그 형태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공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깊이가 있고, 그냥 이렇게 싸구려 말하자면 그런 그 공간 이런 것이 아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좀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정립 멤버들이죠, 뭐. 근데 그런 거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제 누구야, 처음에 이사. 김창일 이사 말고 김기웅 이사.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김기웅 이사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이사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많이 애쓰고 그랬는데 그분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림건축에 들어왔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 설계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디자인 쪽에 많이 발달했지만 이것이 좀 약한 사람들도 그걸 듣고, 이게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좀 많이 탄탄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나는 이제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하는 일은 다 옳았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다 옳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고속답사를 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았던 한국의 옛날에 지어진 집들을 돌아보고 우리 선조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거 당연히 봐야지. 근데 그거를 공간에서 했었거든요. 쭉 계속해서. 그거 정림에 와가지고 그거 좀 하자. 그래서 그거 만들었지, 처음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만든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매년 그거를 해가지고, 난 내가 보기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가니까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축구부도 있고, 낚시부도 있고, 등산부도 있고, 뭐 테니스부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고속답사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첫 해는
각 파티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장이 저쪽에 충청도 지방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독자적으로 했죠. 처음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낚시 가야 된다고 막 이랬었는데 첫 해는 근데 그런 거 없어졌지 해가지고 고속답사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버스 막 2세대 가고 그랬어요. 애들도 다 데리고 오고 가족 동반으로도 오고 굉장히 여럿이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많은데 그런 사진 많이 올랐죠. 봉급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봉급이 이제 그 처음에 공관 갔을 땐 굉장히 짰죠. 그때 수준에 3만 원이었어. 3만 원. 3만 원인데 3만 원이면 그때 그 현대건설 초봉이 7만 5천 원일 때 3만 원이었으니까 되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었고 그러고 나서 그 갑자기 막 봉급이 오르는데 7만 원인가 올랐다가 또 만 원 더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8만 원 되고 조금 있으니까 금방 막 15만 원 되고 이렇게 10만 원 되고 12만 원 되고 15만 원 되고 이렇게 해서 금방 올랐는데 그 사우디 봄 때문에 이제 공간에서도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사우디에 갔다 오면 이 공공칠벽으로 돈을 현금을 막 갖고 들어오시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담당하게 됐고 그때 이제 엄청 국내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때 그때가 굉장히 좋아질 때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계사무소 봉급이 대형 건설회사 봉급하고 같아졌어요. 지금 이게 공간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리? 그러니까 내 공간에 있을 때는 그 바로 전 단계에 있었고 거기서 나왔는데 나올 때 뭐 그런 얘기 안 싫어도 되지만 그 오프 더 레코드를 하는데 더블로 나왔어요. 봉급을 이제 예를 들면 15만 원 받는데 밖에서 30만 원 준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몇 개월 있으니까 다시 50%를 올려줘요. 45만 원이 돼요. 그러고 나서 1년 이제 뒤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림으로 갔는데 정림의 봉급 얘기하니까 그 봉급 그대로 주겠다. 그게 그 봉급이 건설사 봉급하고 같은 봉급이에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 거지. 그 수준이 언제까지 갔냐면은 97년도 IMF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진 거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거꾸로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좋았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운영을 할 때도 설계사 운영할 때도 돈이 남아요. 정말로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아가지고 이걸 안 쓰면 괜히 세금만 내. 그러니까는 그 직원하고 같이 아닌 게 아니라 고속답사도 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보너스도 더 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림이 다른 설계사무소에 비해서 복지나 뭐 여러 가지 잘 돼 있었어요. 잘 돼 있는 편이었어요.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진짜 잘 돼 있더라고. 그 어떤 거 보면 공무원보다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네. 제가 그 공간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수근 선생님의 그 사상적인 거에 대해서 좀 에센스적인 것만 이렇게 좀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게 건축과 연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 생각들이 정림에 와서는 좀 그게 풀어서 건축에다 실제로 뭐 그 실험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데다 이렇게 풀어서 작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작품 크기하고 또 연관 어땠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크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관계없이
이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그 생각을 같은 생각이라면 그게 작은 프로젝트건 큰 프로젝트건 이제 하는 방법이 물론 차이가 있죠. 그 큰 프로젝트는 툭툭툭 잘라가지고 크게 뭔가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고, 뭐 작은 거는 처음부터 섬세하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관계없이 큰 프로젝트들 여기저기 하면서 많이 작용이 됐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일을 쉽게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좀 더 새로운 거를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처리하고 새로운 거 발굴하고 하는 거에는 좀 등한시한 느낌을 받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4.3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좀 달라졌죠. 좀 신중하게.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쫙 오면은 이제 막 버리기 시작하고, 다 버리고 에센스만 골라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 전에는 막 모아지면 그거 갖고서 그냥 건축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건축이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냥 생각하기에 굉장히 다양하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건 좀 옛날에 비해서 젊어지면서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속에 깊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내가 아직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